그러니까 사장이 협조를 안 하면 이걸 못 넣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장이 협조를 하면 그 밑에 있는 엔지니어도 협조해야 되고 줄줄이 다 협조해야 돼. 이게 설계도에 없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원설계도 빼내야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디에다 무슨 기능을 하는 칩을 심어야 되는지 디자인해야지. 그 칩을 만들어서 제조해야지. 테스팅해야지. 그다음에는 그거 조립하는 SMT 회사 그 조립 공장 SMT 공장이라 그래요. SMT 공장 가서 사장 협박해야지. 아니 이런 개무식 황당한 짓을 하냐고요 이게. 그래서 그게 개무식 황당한 짓이 그렇게 마이크로한 영역뿐만 아니라 개무식 황당한 짓이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남사군도는 파키스탄 우리 근대 몰디브 지부티 문명이 400~500년 동안 만들어서 잘 굴러가게 만들어 놓은 영토 국가, 예. 주권 국가. 예. 그 다음에 그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해양법 이런 걸 다 깡그리 무시하는. 그래 다 이거 다 우리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19세기 힘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약소국을 무력으로 침범한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런 짓을 하고도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시진핑 집단 아니야. 그러니까 근대 문명의 요체로서 자유 그러니까 미친놈이지. 시진핑 미친놈이지. 네. 자율적 세계라고 하는 걸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중국은 나중에 뭐 일본도 뭐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1912년 1월. 그거 아닌 거 아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화국이라고 하는 걸 선포를 했었어요. 그게 북을 떼주고 군부들한테 주고 신해혁명 때 신해혁명 때 군부들이 소위 말 청조의 실력자인 원세계한테 북쪽을 내어주고 남쪽에 비옥한 토지와 인구가 많은 지역에 남경정부를 만들고 그 남경정부는 공화국이라고 선언했어요. 근데 그 공화국으로 선언했지만 그거는 청조를 말하자면은 본관 말하자면 실력자를 하고의 야합을 통해서 국토를 사실은 지배를 분할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번도 그래서 공화주의가 없는 거죠. 공화주의가 없었고, 그 뭐 양계초다 몇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실제 정치를 하다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본에 주로 유학을 했고, 미국에 했던 뭐 호적 있었는데, 일부 극소수의 말하자면 1905년에 만들어진 북경대학의 교수들 중심으로 해서 신청년 그룹들이 만들어져요. 그게 제일 먼저가 민주 선생, 과학 선생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그 안에 청년은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데 1919년 이 일본 반일 소위 말하자면은 민족주의 운동이 되면서 다시 집단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21년에 레닌이 돈 줘서 중국 공산당을 만들고 난 뒤부터는 중국은 지식인의 내리 속에서 아주 극단적인 고립된 지식인을 제외하고는 근대적인 차원의 자유가 뭔가 도대체 한 번도 고민도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냥 다 우르르 몰려갔어요. 우르르 몰려갔고 뭐 물론 중일 전쟁이 있었고 만주 사변이 있었고 뭐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 작 데리다의 표현에 따르면 멀티튜드 다중 때 인민한테 당신이 주인이야. 이제는 세상의 주인이야. 그리고 권리를 가져. 개인으로서. 그리고 책임도 져야 돼.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지. 소위 개인으로서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재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공적 존재로서의 행동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힘이 있으면 노예가 되고 지배자가 힘을 행사하면 노예가 되고 힘이 좀 빠지면은 개판 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게임의 룰도 없어지고 살벌한 거죠. 돈 주고 타락시켜서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타락을 많이 하는 이유가 다 존재합니다. 즉 권력에 가까이 가서 특혜를 수혜받으면 물론 초기 발전 단계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에요. 근데 체제가 리버럴 디모크라틱 스테이트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려면 지향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48년 8월 15일 우리 헌법은 헌법 체계는 완벽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상황이 소득 국민소득 30불 전후에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지. 제일 못 살아도 그래도 개인을 자각하는 의무교육과 그 다음에 고등교육과 이런 저희 자유를 확보해 나가는 그 시스템을 짜려고 시스템이 개방돼 있었고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개발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거쳐서 즉 자유와 민주가 내용을 갖춰가는 과정을 가지는데 중국은 닫힌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조금 다시 좀 더 돌아가서 이 중국 공산혁명이라는 게 농민반란 혁명이잖아요. 차마스 존슨 이야기했죠. 예. 농민반란 혁명 일반적인 공산혁명이 아니거든 이게. 근데 이 농민반란의 블루프린트를 처음으로 내놓은 그 팜플렛이 모택동이가 1927년에 쓴 호남 농민운동 보고서라고. 그렇죠. 근데 호남 농민운동 보고서를 제가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으로서 각성해서 자유로운 존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는 그 호남 농민운동 보고서보다 22년 앞서서 23년 앞서서 우남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감옥에 갇힌 청년 시절에 사형수 같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독립 정신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정신을 가진 개인이 돼야 된다가 핵심 명제거든요. 그러니까 근대적 자유의 아주 핵심 명제를 썼다고. 근데 전제죠. 호남 농민운동선은 그게 아니라 이거야. 농민이 이제 다 들고 일어나서 지주 때려 죽이고 있는데 네. 공산당은 저 농민의 반란 에너지를 이용해야 된다. 그렇죠.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이 멋있어. 내가 멋있다는 건 모택동적 의미는 멋있는 거야. 이 농민 반란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공산주의자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넘버 원, 물결에 앞장서서 물결을 리드할 거냐. 향도할 거냐. 그다음에 넘버 투, 물결에 마지못해가지고 따라갈 거냐. 넘버 쓰리, 물결을 가로막고 물결에 반대할 거냐. 선택은 자유다. 그런데 선택할 시간은 많이 있지 않다. 피비린내나는 글이에요. 근데 이런 피비린내나고 그 다음에 무지막지하고 네. 그 다음에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현재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뭐 그건 저 분노인데 이제 분노 게이지 올라가니까 잠깐 내리고 아까 또 하나 재밌는 얘기. 아시아에서 동아시아를 좀 확대해서 공화국을 중국이 1912년 신해혁명 때 1월 뭐 선포했죠. 네, 근데 그건 이제 덩치가 커서 그렇지 사실은 두 개가 선례가 있어요. 선례 있죠. 네. 어디야? 간섭하고 저기. 제가 말씀드릴게. 네. 하나가 일본 북해도 아이누예요. 아 그래요? 그건 이제 뭐. 19세기 말에 아이누들이 공화국 선포하고 북해도 사람들이 공화국을 선포하고서 저기 일본에서 독립하겠다고 선언했어. 그래가지고 그 메이지 유신 좀 지나서 네. 이 아이누 사람들이 이게 이제 남쪽 같은 아이누인데 남쪽 내려가면 까무잡잡하고 좀 동남아인 같이 생긴 것처럼 오키나와인이 되고요. 네. 북쪽에 올라가면은 유럽인 같이 생긴 희고 코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북방 아이누가 북방 그러니까 유전자는 같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기후적인 그게 보통 뭐냐면 예를 들어서 2만 년 전 그 근처에 2만 한 5천 년 전에 모스크바 지금 슬라브 그렇죠. 러시아인의 그 원단이 됐던 사람들은 피부가 까무잡잡한 흑인기지. 그렇죠. 그게 왜냐면 이게 그 피부 색깔 하나가 유전자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유전자들이 대충 어떻게 수천 개 유전자들이 어떻게 모였냐에 의해서 피부 색깔, 눈 색깔, 광대뼈, 그렇죠. 골격 이게 그렇죠. 정해져요. 그래서 표현형이라 그러거든. 이 표현형은요 굉장히 이게 그 유연하게 바뀌어요. 유전자 하나하나에 박혀 있는 게 아니니까 유전자 하나에 이건 눈 색깔, 유전자 하나에 이건 피부 색깔 그렇게 박힌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같은 한 3만 년 전쯤에 일본 열도에 들어왔던 그 종족이 위아래로 이게 달라진 거야. 그래서 아무튼 아이누가 이제 공화국을 선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유럽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일본 열도에 원래 살고 있던 유럽인이 있다. 이 사람들이 공화국을 선포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에 있던 지식인들이 튀어들어가서 그 독립운동을 지원했어. 그래요? 근데 일본 역시 멋있어요. 그런 점.
딱 나중에 패 딱 접고 그 본국에랑 타협해가지고 딱 굴복을 해요. 아, 굴복을 해요. 예, 예, 승패 딱 나뉜 다음에. 그래서 아싸리하게 넘어갔고 일본 말로 아싸리하게. 또 하나는 삼합회 선조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공화국 선포한 거 알아요?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그러면 중국 사람들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동남아 원주민들이라는 건 이제 그 훈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글도 네. 모르고 이런 사고도 전혀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유럽 사람들이 중국 광동, 푸지안, 복건에서부터 중국인들을 끌어다가 동남아에 데려가서 쿨리로 부리다가 똑똑한 사람들은 격리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래서 동남아 경제권은 화교들이 장악하게 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를 중국인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싱가포르 사람 보고 너 중국인이냐 그러면 화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독립국가 만들어가지고 공화국 선포했다니까. 그 나중에 뭐 싱가포르로 됐네요. 근데 이제 이런 중국에 비해서 네. 이 중국이 첫 번째 아까 뇌가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뇌가 없는 게 아니라 무지막지합니다. 우리가 글쎄. 전체주의적 뇌도 역사적 없고 개념이라고 무지막지하고. 하는 나치 히틀러의 그 악마적 비극, 그 다음에 스탈린의 비극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시진핑이 복수와 방어만, 권력 방어만 생각했던 시진핑이 권력을 잡고 난 뒤에 말하자면은 미국에 군사적으로 도전을 하는데 전면적인 도전이 아니라 창을 쏘거나 활을 쏘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활을 북한 쏘아서 무장시키고 핵무장시키고 활을 쏜 거는 1대1로 하고 저기 남사금도 하고. 근데 이건 이제 미국의 입장으로 봐서는 말하자면은 적절한 선만 그으면은 얼마든지 관리 가능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허술한 도팽창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은 더 이상 그 트럼프 며칠 전에 네. 해설하셨잖아요. 네. 나는 두고 트럼프의 이번 유엔 연설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든 기업을 하는 사람들, 특히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국제 정치의 판도를 바꾸겠다. 그 선언이에요. 그 선언이고 네, 그 선언이라고. 판도를 선언한 그 타겟은 정확히 중국입니다. 즉 우리가 두 팔을 벌려서 파트너십을 만들고 예. 그대들을 포옹해 줬는데 네. 그대들이 그 안에서 같이 발전할 생각 안 하고 발전할 생각은 안 하고 그 밥그릇을 깨려고 하냐? 기술을 꽂고 밥그릇 깨려고 하는 그다음에 거야? 엄을 옮기고 뭐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엄을 옮기고 말하자면은 이 야만의 행동 혹은 전통의 행동 예. 야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순간에 리더십의 체인지에 따라서 중국이 문명으로 차곡차곡 걸어나오다가 다시 획 돌아서 모택동으로 돌아간 거예요. 전통 아니요. 저는 스탈린으로 돌아간 거야. 문제는 그 칩을 홍무제로 돌아간 거. 홍무제. 홍무지 아니요. 1984를 생각해야죠. 1984로 돌아간 거야. 그렇지. 즉 지금 1984네. 중국은 조지 오웰의 1984네.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의 소위 정보혁명을 소위 세계의 공장으로서 하청 기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하청 기지의 오퍼레이션 예. 작동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스탈린이 소련 인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높은 수준의 물리력을 기계적인 수단을 가졌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야후가 못 들어가고 이 말하자면은 구글이 못 들어가고 페이스북이 못 들어가고 21세기 트위터가 못 들어가요. 정보가 또 새로운 문명인데 네. 자율적이고 그다음에 창조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정보 문화를 나쁜 통치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세상은 창조하고 발전하고 내 스스로 그 기준을 만들어서 가야 돼. 그리고 그걸 위한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랄리티, 프린시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수단을 위해서 나의 지배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돼.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원을 해서
포갑하고 억압하고 그렇죠. 가는 거죠. 그건 철저히 조지 오웰이 이야기했던 동물농장이나 1984의 모델이고 그건 바로 스탈린의 모델입니다. 근데 위험하죠. 자 이제 중국을 가뒀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이제 가둬가는 과정인데 가뒀을 때 미국이 성취하고자 하는 전략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뭐 막 가는 말로 야 너희 흔히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무역 전쟁인다 이렇게 보니까 야 너희 무역으로 1년에 우리한테 한 3,600억 불 더 파니까 오케이. 그럼 5%씩 계산해서 미국 사람한테 1년에 180억 불씩 5% 계산해서 180억 불씩 다시 상납해 현금으로.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건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혹은 뭐 너희 좀 땅이 좀 넓은 것 같으니까 너희 저기 후지안 거기 근처 좀 복주 근처 좀 내놔봐. 이걸 요구하는 건지. 그러니까 미국이 앞으로 중국한테 뭘 기대하고 뭘 요구하는 것 같냐. 우리가 가뒀으면 너희 뭐 해라. 그럼 풀어줄게. 그 뭐 해라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첫째가 예.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예. 시간을 두고 아마 예. 게임이 끝에 가서 강제적으로 예.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남사군도의 철회. 예.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교 그걸 아주 콘돔 만들면 된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외교 군사적인 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로에서 아마 중국이 그런 부분을 1대1로에서 자기들이 몽상을 꾸고 아주 브루탈하게 아주 야만적으로 그리고 별 구매력도 없고 장사도 안 되는 산업력도 없는 국가들의 가오 잡은 거. 그렇죠. 그 부분은 아마 스리랑카, 파키스탄, 좀 다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몰디브, 그다음에 지부티, 예.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도 이제 그랬고. SCO 국가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뭐 그거는 이제 중국의 이 과잉 인구들을 옮겨서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실질적인 효과는 그걸 거예요. 근데 그 국가들이 무슨 중국과 장사를 해서 중국이 이득을 보고 또 그 국가가 이득을 보고 발전을 하고 미국은 그런 모델을 가졌는데 중국은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지 그래서 못해요. 그것도 아마 러시아의 견제, 또 EU의 견제, 거기 EU도 들어갔거든. EU의 견제. 그다음에 또 그 지역 종교의 견제. 이 말하자면 이제 그 무슬림들이니까. 차단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에 신장 이국과 스탄 국가들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의 팽창을 막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은 신장 이국으로는 독립된 국가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중국이 이제 획득한 지역이고 뭐 그런 말하자면은 민족 그러고. 문제의 본격적인 태도가 아마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미국은 아마 1919년에 윌슨이 내세웠던 self-determination of the people, 그 지역의 인민들의 혹은 민족의 자결 뭐 이런 걸 내세워서 했지만은 그 원칙은 워낙 강하니까 결국은 자유에 기반한 그 다음에 개인의 주권적 선택 이런 부분을 자꾸 지원하는 방식으로 갈 거고 그렇게 해서 중국이 거대한 전체주의적 회기를 가는 부분을 아마 차단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으로서. 외교 군사적으로는 1대1로 남사군도 그다음에 북한도 들어갈 거고. 그런데 너희 이제 입질하고 그 움직이려는 거 다 이제 손 끊어 임마. 그다음에 이제 중국 내부의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 그렇게 함부로 짓밟지 마. 그렇게 압력 넣을 거고. 그다음에 중국의 내부의 시스템의 운영에 관해서는 개인이라든지 자유라든지 그런 선택의 그 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정하게 하라고 또 압력을 넣을 거고. 그렇죠. 가둬놓고 아예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조인단 소리네. 이런 걸 가지고. 두 가지 요번에 트럼프 그걸 보면 단기적인 게 아니라. 단기적인 게 아니죠. 그리고 체질이 바뀔 때까지 조여놓겠다는 소리야. 중국이 이제 단기적으로 그전까지 사실은 민주당 정부나 혹은 후진타오 시기의 중국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집중된 중국에서 싸게 물건 만들어서 충분히 저가로 향유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인도, 베트남, 동남아 다른 초이스들이 생겼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국이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활을 쏘고 창을 쏘시고 창을 쏘시는 거는 북한이고 그렇죠. 활을 쏘는 거는 남사군도니 남사군도 뭐 그런 생각군이 뭐 거예요. 1대1로니 뭐 이런 거.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는 너가 반칙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예. 즉 미국과 서방이 만들어 놓은 자유무역 질서를 역이용해서 예. 말하자면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페어해지라는 예. 겁니다. 거기에는 아마 일정한 부분 중국이 아마 순치가 되어올 겁니다. 경제 부분은. 근데 문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너가 지금 임기가 없는 황제로 등극을 했는데 실질적인 지배는 스탈린 같이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이 뭐 중화의 영광, 소위 말하자면은 전통적인 가치를 가지고 인권을 억누르고 자유의 발현을 막고 이런 부분을 더 이상 묵과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중국 전통에서나 흔히 사용됐던 그런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그런 용어들을 멘탈리티죠. 가지고 멘탈 그런 정신 머리를 가지고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짓밟으려고 하는 짓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나는 굉장히 그거 한 게 예. 이것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국제 정치 경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죠. 예,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청기 누설하는 거 트럼프가 얘기를 안 해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의회 지도자나 업자들 말고 네. 공식적으로 세일가스의 세상이 될 거야라고 요번에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에너지 최대 프로듀서 국가라고 그 두 가지를 한 게 중국이 너네들이 왜 그 쓸데없는 반칙을 국제법 전체 영토선과 주권선을 다 침범을 하면서 남사군도에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고 예. 그다음 두 번째 오펙 예.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오펙 국가들이 결합을 해서 하는 데 예. 대해서 그치. 군사적인 지원과 안전을 보장을 했는데 니네들은 가격 가지고 장난치고 세상을 분열시키는 세상을 쪼개고 위기를 만드는 데 쓰지 않았느냐. 오펙 너 크루드 오일 길어야 30년 40년이야. 그렇지. 근데 더 이상 예. 그거 장난치지 마라. 예. 그러면서 러시아께서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예, 예. 안 하고 우리는 새로이 인류 전체의 에너지에 대해서 혁혁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저가의 세일을 경쟁력 있고 저가고 그리고 체제가 개방되고 경제가 시장화되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줄 수 있는 세일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 중국 예. 판단 잘못했다. 예. 싱가포르 말라카 해협 그게 그다음에 저기 뭐 중국의 에너지 라인이라 에너지 라인 시고 그다음에 맞아요. 에너지 라인에 네. 필요한 뭐 파키스탄의 항구 그다음에 저기 그러니까 미친 놈들이야. 미치는 게 내가 볼 두 가지입니다. 미친놈들, 망상이야, 망상, 완전히. 중국도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래서 다원 권력이 서로 경쟁하는 권력이 지속 가능하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조금 업노멀한 그러니까 네. 비정상적인 지도력을 갖춘 독재자가 나와버리면은